네, 6월 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무려 1728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늘부터 열리는 셈인데요. 확실한 내란 심판을 끝냈다. 그것도 아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투표로 끝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6개월간 그 어떤 분보다 정말 분노의 세월을 견뎌내시고 열심히 싸웠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노정면 의원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경축, 경하 뭐 이런 게 어제 보니까 여의도 공원에 떡을 돌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이가 여론조사 추이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예측은 됐지만 막상 딱 당선 확실, 당선 유력 뜨니까 의원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제 진짜 살았다. 이제 영연패 안 들어가도 된다. 막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었고요. 6개월 내내 조바심은 어떤 나라 걱정이 기본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나와 내 가족의 안위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뭐 너무 뭐라고 할까 과도하게 걱정했다고 핀잔을 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걱정했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이전에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다들 견뎌왔을 거고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실력을 이제 정말 볼 때가 됐다. 그런 기회가 드디어 마련됐다. 그 장이.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 그다음에 수사보다 더 지독한 음해, 네. 여론을 통한 그 악마화 이런 것으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의 진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두루두루 확인하고 경험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시기가 왔다. 성남시와 경기도와 민주당을 넘어서 네.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구나. 네. 그래서 기뻤습니다. 네. 머슴 이재명을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님 모시고 진짜 인터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로텐더 홀에서 그 탄핵이 부결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인터뷰를 이제 현장에서 하는데 거의 분노에 연설하셔가지고 로텐더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국민의힘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그 말씀을 막 들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지난 6개월 가운데 오늘이 가장 편안해 보이십니다. 표정이 매우 안정되시고, 예. 잠은 못 잤는데. 예. 아니 그래도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지금 뭐 사실은 뭐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느냐, 이준석 후보가 10%를 달성을 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50%는 넘지 않았지만 이제 49.42%인데 1,728만 7,513표를 얻었습니다. 네. 역대급이에요. 네. 이 숫자는 지금까지 못 보던 숫자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이 투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게 수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어서 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수치는 우리가 의도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들께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여기서 의미를 잘 읽어내는 것, 겸허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상식의 편에 섰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합의는 법치주의다. 예. 헌법 질서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확인하는데 6개월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표차로 넉넉한 것인가? 여기에 네. 대한 이제 질문이 남을 텐데 당연히 넉넉하지 않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대한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득권은 수구라고 불리우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극우로 불리우는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총 결집을 해서 저항을 해왔어요. 그 저항 이전에는 내란으로 비상계엄으로 아예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거죠. 그게 실패한 뒤에 그러면 그들은 반성을 했는가? 아니었잖아요. 똘똘 뭉쳐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그 이전에 5달 동안의 내란 기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세력들까지 다 튀어나왔어요. 그야말로 총공세. 아, 저 사람도였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귀현 판사. 네, 그 뒤에 드러난 사람들이 저는 또 못지않게 충격적이었어요. 뭐 손학규, 또 이낙연, 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었던 자들까지, 네, 박근혜, 이명박 그런 자들까지 카메라 앞에 나서고 등 두드려주고 뭐 김건희,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의 연합 그리고 그들의 총반격 그리고 극렬한 저항 여기는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도 있었지만 흑색선전, 음모론 거기에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이제 혐오를 조장해서 국민들을 갈라치려 하는 모든 기술이 동원됐던 그것들이 응집돼 있던 선거전을 치른 거예요. 그걸 뚫고 우리 국민들께서 49대 41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다만 하나는 이후에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을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 표 안에 있을 겁니다. 41% 안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까지도 과반을 넘기지 않은 것에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 세력과 단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 응원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41%나 그리고 이제 영남 강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견고한 지지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것 또한 저는 좀 충격입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적 눈높이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번에는 계엄 세력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고 지역 뭐 취재 다닐 때마다 그런 유권자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아 여전히 안 변하는구나.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의 효과라고 봐요. 만약에 내란 직후에 빨리 그 헌재 결정이 나오고 마무리가 돼서 대선을 치렀다면 예를 들면 뭐 3월에 대선을 치르거나 4월에 대선을 치렀다면 달랐을 거다.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고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가 구속이 풀리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우리는 구속 취소해서 분노를 느끼고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더 분노하게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죄가 별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냐 뭐 이런 거죠.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도 내란 세력하고 단절을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자기 반성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평가받아요. 그런데도 저런 표가 나왔던 것은 형식적인 사과, 형식적인 선긋기를 막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김문수는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리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믿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내란 정식과 또 여러 가지 민생 회복 개혁 과제들 추동하는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설득해내야